혼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기대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불고 그녀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혼, 사별 또는 여러 이유로 홀로 남은 이들의 삶 속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만남과 이별이 찾아오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성의 조용한 고백입니다. 결혼한 남자인 줄 몰랐어요.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죠. 이 한 문장 속에는 누군가의 진심과 후회,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모두 담겨 있어요. 사람은 때로 진심이었기에 더 후회하게 되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만남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기에 더 아픈 사랑 말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진심과 후회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돼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참 평범한 하루였어요.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엔 시선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걸 천천히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작은 서점 앞을 지나는데 한 남자분이 말을 걸어오셨거든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손에 들고 계신 건 시집이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참 오랜만에 보는 책이었죠. 대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예전에 읽어봤어요. 참 좋은 시집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였어요. 그분은 정말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고 때로는 제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까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혼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라는 게 외롭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면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해요. 혼자 책 읽는 재미도 좋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서점 근처 카페에서, 나중에는 조용한 공원에서, 때로는 전시회나 음악회에도 함께 갔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 편안했어요. 억지로 맞춰야 할 것도 없고 무리해서 웃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분 말에는 빈틈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이유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고요. 젊은 시절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때를 놓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늦은 밤에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일찍 자는 습관이 있어서라고 하셨고, 주말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도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땐 다 이해됐어요. 오히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구나 싶었죠. 저도 가족과의 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그분이 제 삶에 들어왔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거든요. 혼자 지내다 보면 대화가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깊이 있는 대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요.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이 제주도 여행을 제안하셨어요. 혼자 여행도 좋지만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젊은 시절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2월의 제주도 아직 쌀쌀했지만 유채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고 바다는 맑고 푸르렀죠. 그분과 함께 걷는 올레길은 혼자 걸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펜션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계속 났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너무 자주 울리니까 그분도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하세요. 급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때 제가 본 거예요. 화면에 뜬 사진이요. 그분과 한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턱시도를 입은 그분의 모습, 그리고 바로 뒤이어 올린 메시지. 당신 또 어디야? 아이들이 아빠 찾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분은 당황한 기색으로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이해되지 않던 시간들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늦은 밤 연락이 안 되던 이유, 주말마다 생기는 가족 모임, 항상 조심스럽게 선택하던 만남 장소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누군가의 남편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분은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너무 늦게 말하면 널 놓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것보다는 허탈했어요. 그분도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진심이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거짓말로 시작된 만남이 아니라 진심 때문에 숨겨진 만남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그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아이들은 몇 살이나 됐을까?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 가정을 흔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분께는 먼저 올라간다고만 말씀드렸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모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제 감정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과의 시간은 진짜였어요. 그 짧은 메시지를 보고 또 한참을 울었어요. 미워하고 싶었는데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분도 저만큼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도 이따금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때 우리가 함께 갔던 전시회 생각나요? 같은 짧은 메시지들이요.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읽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분 생각이 났거든요. 함께 걸었던 공원길, 함께 마셨던 커피, 함께 들었던 음악회. 그 모든 게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행복했으니까요. 보고 싶은 마음과 잊어야 한다는 이성이 부딪힐 때마다 밤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죄였는지,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을 그리워하는 제 자신이 더 미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음악이 나올 때면 그분 생각에 하루 종일 멍하니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그분은 그때 제게 따뜻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거든요.
그런 기억들까지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분과의 만남은 끝났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제 것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좋아해봤다는 것, 다시 설렐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다시 혼자예요. 그분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세요. 아마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옳은 거죠. 그 일이 제 인생의 흠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그 감정은 때로는 저를 파괴하기도 했지만 또 저를 지탱해주기도 했거든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다시 촉촉함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니까요. 50대가 되고 나서 처음 느껴본 설렘이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구나, 가슴이 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준 시간이었죠. 물론 그 끝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 좋은 사람 없어? 그럴 때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없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글쎄 혼자가 편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은 사랑이었어요. 아무리 모양이 달랐다 해도 아무리 상처로 끝났다 해도요. 제가 그분을 좋아했던 마음,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진짜였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은 그냥 여기 조용히 꺼내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길 바라요.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받아들일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분 생각이 나요.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리운 마음이 더 커요. 그분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처럼 가끔은 그때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고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한 남자와 만났다니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모습은 참 다양하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는 사랑이었고, 실수였고, 후회였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 영상은 누군가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완벽한 사랑이란 건 없다는 것, 그리고 실수와 후회도 우리 인생의 일부라는 것.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도 혼자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요.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후회도 모두 소중한 당신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